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이 네. 거제동 쌍용 1차인데 이게 사직동입니다. 네. 사직동 쌍용 1차 20평대. 현재 갭 갭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갭 투자 요즘 참 갭 투자 음. 듣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스물스물 관심을 가지네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쌍용은 뭐 사실 거기 사직 쌍용 말씀하시는 요거죠. 거 맞죠? 네. 이제 쌍용이 학군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는 뭐 예원초등학교 딱 하나면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초읍선이었나요? 이게 초읍선이 맞죠? 여기서 쌍용예가부터 제가 알기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미래 가치도 높고 현재 가치도 높은 하지만 지금은 신축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뭐 조금 위치상 정주 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신축에서 구축으로 좀 퍼지는 온기가 나타나면 분명히 사직동에서도 좀 예의주시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임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갭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날까요? 일단 20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20평이면 분명 갭이 적게 들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24평. 24평. 클릭. 이게 끝인가? 예, 쌍용예가 아닐 수도 있겠네. 1차라고 했던 거. 여기 쌍용 1차. 네. 쌍용 1차. 쌍용 1차 요거 1차 맞거든요. 요거 2차 맞는데 그럼 20평대를 말하는 24평을 말씀하시는 것 월세를 같아요.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 지우고 오. 이제 3억대 네. 1억 조금 넘게 들어네요, 그죠? 예. 일단 요게 싼지 비싼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네.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신뢰합니다. 네. 일단 비싼지 싼지를 좀 알 수 있으니 이거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도 끄고 요거죠.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서 네. 일단 동래구 전체를 봐야 됩니다. 사직 쌍용예가가 이제 동래구에 있죠. 그래서 시군구별 부동산 동향에 와서 일단 부산, 그다음에 동래구 이렇게. 자, 이렇게 와서 일단 동래구는 아직까지는 시세 흐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소폭 매매가는 빨간불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치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니까 다 못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비싼 편.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 보면 자, 길게 한 10년치 혹은 전체 이래 보면 가파르게 빠지다가 약간 옆으로 좀 덜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운대나 이런 데 보다는. 자, 얘를 이제 좀 샘플링해서 보겠습니다. 평균이 이제 7.9. 그래서 여기 평균 값이 동래구는 7.9예요. 네. 이게 뭐냐면 소득 대비 집값이거든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 봐도 일단 비싼 편인지 싼 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제일 비쌌을 때가 얼마냐면 11.9 동래구 기준. 네. 자, 11.9. 그 다음에 쌀 때는 그러면 얼마였을까? 쌀 때는 이제 너무 요까지는 그렇고 한 요 정도 수준? 한 6.5 정도? 네, 6.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값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9.1입니다. 그래서 9.1이고 자, 그 다음에 쌍용예가 쌍용 예가 1차. 그냥 이제 지표를 보기 위해서니까 34평으로 해볼게요. 자, 34평으로. 34평이 이제 32평, 84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7억 700이 최고가였죠. 7억 700. 그래서 최고가였을 때가 7억 700. 그러면 이제 한 4억 6천 정도는 적정가다. 네. 그리고 3억 8천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싼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현재 그러면 얘가 얼마냐 했을 때는 4억 천에서 4억 4억 4천, 4억 천, 네. 요 정도 되죠. 그럼 살짝 적정가가 네. 온 것 같네요. 뭐 4억 천에서 4억 4천이니까, 하면 좀 싼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동호수를 봐야 되고, 하지만 일단 이 봤을 때 동래구 자체는 사실은 덜 빠졌다 할 수 있지만 쌍용예가 자체는 좀 가격이 저렴해졌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가격은 저는 이제 처음 볼 때 일단 가격이 싼지 비싼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걸 제일 처음으로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동래구의 입주 물량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네. 부산의 입주 물량을 봐야 돼요. 부산 전체를 봐야 되네요. 예. 부산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래구는 입주 물량이 많지만 동래구보다 약간 한 급지가 떨어지는 연제구나 위에 금정구나 이런 데서 물량이 작으면 네. 그쪽 수요가 동래구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 전체의 입주 물량을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을 보면 자, 여기서 수요 입주 하면 부산 전체의 입주 물량 나오죠. 그래서 23년까지는 네. 많은데 네. 24년부터는 네.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 싸고 입주 물량도 작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시세도 보면 부산의 전체 시세를 보면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는 게 보이죠. 많이 완만해져. 네. 많이 완만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CD님이 부산장은 DIL 분양 전으로 나뉜다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에 대해서도 보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이 흐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반등을 했죠. 대장 입지, 대장 단지들은 많은 거는 거의 정고점 정도, 정고점이 90%까지 반등한 게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경기도 1급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 1급지가 어디에요? 일기신도시, 분당, 네. 뭐 판교, 요런 데가 또 분위기가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터지고 있네요. 보면. 네. 그러면 몰랐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 2급지가 또 부산과 대구 정도 비슷한 파워를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과 대구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급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의외로 대구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사라졌어요. 분양권 위주로. 네. 그러면 이제 부산은 분양권이 많이 없어요. 분양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돈도 많이 묶여 있고 네. 분양권이 많이 없으니 몇몇 분양권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대현 3구역 DIL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했을 때 저는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27년 얘가 입주다 보니까 건설사가 너무 분양가를 잘 때렸어요. 8억으로 딱 해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가격을 네. 분양가 산정을 했거든요. 똑똑하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8억 원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 DIL 그 입지가 그렇지. 7억 정도가 적정하다면 옆에 이제 대연동 그 가까운 쪽 있죠. 네. 요런 애들이 뭐 한 8억대. 그다음 남천동 가면 한 10억대. 그렇죠. 10억대 이러던 게 얘가 8억을 돼버리니까 그 위에 녀석도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8억보다 아래 원래 7억대 위치 입지인데 8억을 때려주니까 기존의 7억이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는 이제 7억대와 9억대, 10억대 아파트가 움직이게 된 계기가 DIL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안 생긴 갑자기 떴다방이 출연을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피도 좀 붙었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봤거든요. 네. 2, 3천 붙었더라고요. 좋은 거는 거의 한 5천까지. 5천까지도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네.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반등장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한 석 달 정도는 좀 빨라지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다면 이제 향후에 입주 물량도 없죠. 가격도 좀 싸게 사는 거죠. 네. 동래구 자체는 고평가지만 개별 단지를 보면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 중에 잠깐 뭘 봤냐면 사직동에 대장하면 사직 롯데캐슬이 있죠. 네. 롯데캐슬도 이렇게 조금 실가가 끌어올라간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근데 34평을 항상 기준으로 좀 보면 돼요. 자, 34평 보면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지금 바닥 한 8억대까지 까졌다가 빠졌다가 네. 지금 7억, 9억 7천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매물을 봐야 돼요. 사직 거의 10억까지는 다 왔다 맞죠? 네. 예전에 이제 보면 34평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네. 와. 이제 최저가가 그렇죠. 9억이죠. 네. 그러니까 실가는 뭐 8억대도 있지만 1층이네요. 예, 그렇네요. 1층이고 이제 그럼 이미 9억대입니다. 넘었었다 봐야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 얘가 최고가가 이게 12,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억 4천. 12억 4천. 그러면 이제 한 9억 중반 하면 이제 9억 5천 나누기 12억 4천 꽤 회복된 것 하면 같은데요. 거의 76%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도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DIL 8억대 주고 살래? 샤롯대를 9억대 주고 살래? 저는 샤롯대를 살 것 같아요. 네. 8억대 샤롯대는 너무 싼 거죠.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샤롯대가 움직이면 여기는 뜰 거라 보거든요. 그렇네요. 세대수도 많고. 네. 뭐 일단은 대체제가 없죠.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서 샤롯대나 레이카운티 들어갈 거 아니면은 얘 밖에 대체제가 학군지로 보면 얘가 좋죠. 네. 근데 지금 얘가 샤롯대가 부산 분위기랑 대장급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덜 반등한 이유는 저는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레이카운티 입주 올해 11월 달이기 때문에 네. 요게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요 사직동 라인, 네. 거제동 사직동 라인은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뀔 것 같아요. 다 입주하고 나면 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사는 매수 타이밍이 저희 거의 전문가급 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예, 일단 가격도 저평가돼 있고, 네. 23년 이후 부산에 이제 입주 물량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 카운티 때문에 요 동네 자체가 조금 억눌려 있지만, 이거 세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4,470세대니까. 근데 얘가 끝나면 이제 거의 메인은, 메인의 그 굵직한 입주는 끝나거든요. 네. 그때 그 직전에 요걸 사놓는다?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적정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를 새로 맞추는 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예. 요 더 좋은 게 아, 신축이 4,470세대 입주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잘 볼 줄 아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어진 거를 산다든지 전세를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맞출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장급이 거의 10억 다 왔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맞죠? 그렇죠. 네. 레이카운티도 지금 9억대 실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갑니다. 거의 가고 있고 네. 레이카운티 내가 좋다, 사진 어때, 내가 좋다, 내가 좋니, 내가 좋니 뭐 이러는 마당에 구축에 대한 온기 이런 거. 물론 뭐 이제 갭 투자로 가셨으니까 어쨌든 임대를 낀 걸 사든 네. 새로 임차를 맞추든 뭐 어쨌든 이렇게 가겠죠. 네. 근데 여기가 미래는 대장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향후 너네들도 시간을 텀을 두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셨고 또 그걸 물어보기 전에 그런 감각으로 물어보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얼마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갭 투자는 말 그대로 내 돈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 들어갔냐 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 향후에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네. 그냥 가는 건데 네. 갭 투자의 대부분의 정석적인 패턴이 내 돈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수익률을 조금 계산해보고 굳이 오를 수 있지만은 조금 다른 거에 대한 생각도 좀 네.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거의 1억 정도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5천짜리 갭 투자 없다. 음. 광역시에 그런 거 이제 없다. 최소 1억은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 예. 그렇죠. 그래서 1억 정도면 솔직히 분양권 하나 계약금 넣을 수 있는 돈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물어본 게 샤롯대가 한 10억 가니까 이제 해운대에 지금 막 들어오는 것들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네. 큰 사고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사직동 안에서 아파트 순위나 순차적으로 퍼진다면 1억에 갭 투자를 할 거면 물론 여기에 이제 연고지가 있고 향후에 내가 뭔가 이 지역을 잘 알고 뭔가 여기에 애정이 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쌍용예가 뭔가 이렇게 좀 관심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를 봤다면 지금 그 계약금을 칠 수 있는 분양권에 계약금을 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사직동 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선택이 저는 맞아요. 괜찮다. 네. 아유, 좋죠. 예, 근데 이제 범위를 넓게 보면 네. 사실 같은 1억 돈이면 사실 분양권 DIL 같은 경우도 네. 계약금을 충분히 걸고 충분히 걸 수 있죠. 잔금까지는 네. 27년이니까 한 3년 반 그렇죠. 정도는 남았잖아요. 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다음 뭐 양정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굳이 내가 8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5%도 네. 뭐 그 돈을 좀 낮춰서도 나쁘지 가도 않아요. 되고. 그렇죠. 어차피 투자니까. 양정 신축도 요 정도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양정 여기 가면 지금 요런 데 있죠. 양정 SK. 3구역. 예, 그렇죠. 이제 얘가 치고 가줄 거니까 올해 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예, 그렇죠. 분양 예정인데 그래 되면 사뭇 다르죠 여기도. 예, 이제. 뭐 양정 자이 더샵 SK뷰라든지 네. 스위치엔이라든지 이런 곳도 또 네. 탄력을 받겠죠. 이게 2,500대 나온다더라고요. 네. 전 7억 400대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상하고 있던데. 이거는 와 우리 무료 라방에서 네. 와. 더 나은 선택지의 예시까지도 알려주시네요. 네, 드래곤이십니다. 네. 자, 우리 이거 다 하려면 한 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좀 짧게 축소해가면서 시청자 하시죠. 수가 지금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용인 시스템 반도체 네. 이번에 조감도 나왔는데 네. 조감도대로 보통 가나요? 뭐 계획이니까 예. 가야 되겠죠. 예. 근데 100% 생각보다 많이 간다 바뀌진 생각은 않습니다. 힘들고. 예. 네. 저는 누구보다 이런 조감도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20대부터 봤잖아요. 음. 거의 땅끝 마을 뭐 전라도부터 강원도, 제주도 가리지 않고 다녔었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대로 갑니다. 이 조감도대로. 근데 여기서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가 더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 대부분은 조감도대로 가고 네. 특히나 용인 그거 있죠. 그 토지 보상이 토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조감도대로 더 가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뭐 조감도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기에 쉽게 바꾸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대로 간다고 네. 보시면. 아마 이분은 조감도를 물어보는 거는 그 음. 조감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 예정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조감도가 나온다 해서 사실 음. 조감도 크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뭐 현재는. 조감도와 가장 가까운 어딘가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게- 뭐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